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저 싱싱하고 푸르른 케일을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갈아 드시는 그 한 잔의 녹즙이 생명수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2시, 정막을 깨고 응급실로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주무시던 60살 환자분이 심장이 멈춰 실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편안한 진료실보다 긴박한 응급실과 차가운 투석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리고 끝내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방송과 전문가들은 케일을 채소의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신 여러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못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여러분의 콩팥에게 생으로 먹는 케일은 약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독성이 마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상쾌하게 마셨는데 독소는 혈관을 타고 조용히 쌓이다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3분 진료가 고작인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런 진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케일의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후회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손짓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확인했으니 지금부터 콩팥을 녹여버리는 케일의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케일의 쓴맛이 입에 맞지 않아서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꺼내 함께 갈아 드시지는 않습니까? 쓴 약이 몸에 좋다지만 매일 먹기에는 곤욕이라 달콤한 과일을 섞는 그 지혜가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에 비타민이 풍부한 사과까지 넣었으니 금상첨화라고 믿으시겠지만 바로 그 사과 한쪽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죽음의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던 어느 날 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실려오셨던 68살 박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님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합병증이 올까봐 식단 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흰쌀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잡곡밥만 드셨고 혈관 청소에 좋다는 케일을 매일 아침 갈아 마시겠다는 일념으로 박스째 사다 놓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일 특유의 풋내와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했던 박철수님은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어 대신 건강에 좋다는 사과를 듬뿍 넣어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달콤한 사과 맛이 케일의 쓴맛을 감쪽같이 덮어주니 목 넘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억지로 코를 막고 한 잔 겨우 드셨을 양을 맛이 좋다는 이유로 2잔, 3잔씩 물처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저녁에도 박철수님은 사과를 넣어 달짝지근해진 케일 주스를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히 드시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3시경 옆에서 주무시던 부인께서 침대가 덜덜 떨리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셨습니다. 남편인 박철수님이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계셨습니다. 놀란 부인이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은 이미 흐릿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모니터는 삐 소리와 함께 위태로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하고 힘차게 뛰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데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전기가 끊긴 기계처럼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은 사과와 케일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범인은 바로 사과의 달콤함이었습니다. 늙고 지친 콩팥은 케일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둡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60년을 쓴 여러분의 콩팥은 거름망이 찢어진 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단맛이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케일을 마시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사과 속의 과당은 당뇨가 있는 박철수님의 끈적한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사과는 칼륨이라는 암살자가 박철수님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과일의 단맛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믹서기에 넣은 그 사과 한 알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밤을 만드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당뇨가 있는데도 건강을 챙긴답시고 녹즙에 과일을 듬뿍 넣어 드시는 친구분이나 지인분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오늘 밤 일어날지도 모르는 친구분의 심정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치고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박철수님은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처치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뒤 저의 손을 잡고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이 내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가 여러분을 깊은 잠 속에서 조용히 데려가는 저승사자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죽음의 조합은 여러분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대낮에 살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지옥을 보여주는 잔인한 고문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에 가슴을 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뼈 건강을 위해 큰맘 먹고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드시던 바로 그 하얀색 보약, 요구르트와 우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마디가 시리고 골다공증이 걱정되셔서 칼슘의 제왕인 유제품을 칼슘이 많다는 케일과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케일 스무디에 요구르트를 넣거나 우유를 부어 라떼로 만들어 먹으라고 권장하곤 합니다. 채소의 왕과 칼슘의 여왕이 만났으니 뼈가 강철처럼 튼튼해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70대가 다 되어가는 여러분의 건조한 콩팥 안에서 이 두 음식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서울에 사시는 65살 김영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한다는 공포감에 그날부터 뼈에 좋다는 것은 모조리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케일이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생 케일을 한 줌씩 뜯어 믹서기에 넣고 거기에 칼슘을 2배로 채우겠다며 진한 플레인 요구르트나 우유를 콸콸 부어 갈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뼈가 튼튼해지기를 기도하며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시던 김영자님에게 예고도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콩나물을 사려고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 갑자기 왼쪽 허리 뒤쪽을 누군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억하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김영자님은 그 자리에서 시장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대굴대굴 구르며 헛구역질까지 하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김영자님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와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자님의 콩팥과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 사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모양의 거대한 돌덩이가 꽉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하다는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콩팥에서 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케일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유제품의 칼슘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서로 자석처럼 달라붙어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결정체를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뼈를 위해 드셨겠지만 믹서기 안에서 갈리는 순간부터 케일의 옥살산은 유제품의 칼슘을 꽉 붙잡아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쓸모없는 돌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면 다행이겠지만 믹서기로 갈아서 마신 엄청난 양의 옥살산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는 칼슘 찌꺼기들까지 모조리 긁어 모읍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하수구와 같습니다. 그 좁은 통로에 옥살산과 칼슘 덩어리가 엉겨 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밖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콩팥 살점에 박혀 점점 크고 단단한 돌덩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만 했던 것이 김영자님이 열심히 주스를 마시는 1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콩팥의 연한 살점을 찢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김영자님은 결국 쇠석술을 통해 돌을 깨부수고 나서야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김영자님은 텅 빈 눈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뼈 튼튼해지라고 먹은 건데 왜 제 몸에는 돌만 생기고 뼈는 그대로인가요? 검사 결과 김영자님의 골밀도는 1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케일의 옥살산이 칼슘을 모조리 뺏어가서 돌을 만드는데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잃고 몸 상하고 고통받는 가장 어리석은 섭취법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뼈 건강을 챙긴다며 사다 놓은 케일과 요구르트가 나란히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마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뼈를 위한 보약이 아니라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흉기를 만들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급성으로 닥쳐오는 충격과 공포였다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 죽음의 궁합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만성적인 고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식탁 위의 영원한 동반자, 바로 쌈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싱싱한 채소 위에 밥 한 숟가락을 얹고 짭짤하고 구수한 쌈장을 듬뿍 찍어 입이 터져라 한 입 가득 넣으면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케일은 상추보다 잎이 넓고 두꺼워서 쌈을 싸먹기에 아주 제격이라 많은 어르신이 쌈 채소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고혈압이 있거나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콩팥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잔인한 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70살 이덕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덕수님은 평생을 애주가로 사시다가 칠순 잔치를 기점으로 건강을 되찾겠다며 그 좋아하던 술과 고기를 딱 끊으셨습니다. 대신 혈압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한다는 생케일을 박스째 주문해서 매일 저녁마다 5장, 6장씩 생케일에 밥을 싸서 드셨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직접 담근 짭짤한 집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특제 쌈장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니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이덕수님은 쌈장을 듬뿍 찍은 케일 쌈을 2달 동안 매일 저녁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점점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얼굴이 좀 붓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다시 튀어 올라오지 않고 쑥 들어간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눕기만 하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이 막혀 결국 베개를 3개나 등 뒤에 쌓아놓고 앉은 자세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덕수님의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콩팥 수치는 망가지기 직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병명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건강식의 대명사인 쌈밥이 사람을 숨 막혀 죽게 만들 뻔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생케일의 거친 성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일은 상추와 달리 잎이 매우 질기고 뻣뻣합니다. 이것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많다는 뜻인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생으로 드시면 위장에서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칼륨 배출이 어려운 콩팥에게는 마치 거칠거칠한 수세미나 사포로 콩팥 조직을 긁어대는 것과 같은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더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쌈장입니다. 씁쓸하고 질긴 케일을 맛있게 드시려고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쌈장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듬뿍 찢게 됩니다. 쌈장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물을 꽉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은 콩팥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이덕수님처럼 고혈압으로 70년을 버틴 콩팥은 나트륨을 퍼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소금물은 혈관을 타고 넘쳐올라 다리를 붓게 만들고 급기야 폐까지 차올라 숨통을 조였던 것입니다. 이덕수님은 술을 끊었다고 자부하셨지만 사실은 술보다 더 무서운 소금 독을 매일 저녁 케일이라는 건강의 가면을 쓴 채소에 싸서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생케일과 쌈장의 조합은 콩팥을 소금물에 절여서 비틀어 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아주 단호하고 어찌 보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상에서 쌈장과 김치를 뺏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제발 그 짠맛 좀 멈춰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짭짤한 쌈장 맛은 포기 못한다, 밥맛 떨어지게 싱겁게 먹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살다 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혀끝 즐거움이 앞으로 남은 10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고집부리는 분들의 신장은 저 같은 전문의도 구해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병수발을 시키며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는 존엄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덕수님처럼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 위험한 쌈장 그릇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좋은 케일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 걸까요? 그냥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는 빼고 영양만 남기는 기적의 조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온몸이 물에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방바닥은 따뜻한데 혼자만 춥다며 내복을 껴입으시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케일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범인은 야속한 세월이 아니라 바로 믹서기 안의 케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갑상선까지 꺼트려버리는 아주 은밀하고도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살 최 여사님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최 여사님은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급격히 불어난 나이살을 빼보겠다며 밥 대신 생케일과 각종 채소를 갈아 마시는 초절식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큰 병에 걸렸냐고 물어볼 정도로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 밑은 퀭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뼈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무기력증이었습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먹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케일 속에 숨겨진 고이트로제니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강제로 멈춰버립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60대 여성분들에게 다량의 생 케일 섭취는 겨우 타고 있는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어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갑상선이 약해지면 콩팥도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휘발유와 같은데 이것이 부족해지니 심장은 느리게 뛰고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결국 콩팥까지 영양실조에 걸려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건강해지려고 억지로 마셨던 그 초록색 물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 에너지 스위치를 꺼버렸다는 사실에 만견자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혹시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를 몸에 좋다는 케일 주스로 덮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무서운 질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의사들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콩팥과 짝을 이루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중요한 기관의 이름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지금 댓글창에 딱 3글자 갑상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적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케일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하고 뼈를 깎아내고 숨통을 조인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케일을 몽땅 꺼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대답은 절대 아니옵니다.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앞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드린 이유는 케일 자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늙고 지친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 왔다는 것을 뼈 아프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케일은 여전히 채소의 왕이자 신이 내린 최고의 항암 식품이 맞습니다. 케일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늙어가는 우리 몸의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장미의 아름다움만 보고 덤비다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렸던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가시는 잘라내고 꽃만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독소 길들이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맹독을 가진 보거도 전문가가 독을 제거하고 요리하면 천하일미가 되듯이 케일도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의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드린 콩팥을 위협하는 3가지 독소인 칼륨과 옥살산 그리고 고이트로젠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2가지 요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2가지 구세주는 바로 뜨거운 열과 깨끗한 물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과학 원리입니다. 콩팥의 돌을 만드는 옥살산과 갑상선을 공격하는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구조가 파괴되거나 물에 녹아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방에서 불과 물을 이용해 아주 간단한 연금술을 부리기만 하면 케일은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순한 양이 되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해주는 충실한 신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지만 익혀서 먹으면 약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야말로 조물주가 우리에게 숨겨놓은 생존의 비밀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방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죽어가던 콩팥 세포를 깨우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올바른 길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불을 켜십시오.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케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케일을 끓는 물 속으로 과감하게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타이머를 켜거나 시계를 보고 정확히 120초, 즉 2분을 세어주십시오. 이 2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채소를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케일 속에 숨어있던 독소를 쫓아내는 마법의 골든타임입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케일의 조직이 열리면서 콩팥의 돌을 만드는 옥살산과 갑상선을 공격하는 고이트로젠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분은 너무 짧아서 독소가 다 빠지지 않고 3분이 넘어가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비타민이 파괴되어 죽이 되어 버립니다. 딱 2분,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독은 버리고 약만 취하는 의사들의 비밀 기술입니다. 2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불을 끄고 케일을 건져내어 찬물에 헹궈 주십시오. 그리고 냄비에 남은 초록색 물은 미련 없이 싱크대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은 영양가가 우러난 육수가 아니라 케일에서 빠져나온 독소들이 녹아있는 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쳐낸 케일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부피가 줄어들어 소화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생으로 먹을 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 케일 한 장을 씹어 먹으려면 턱도 아프고 속도 쓰리지만 살짝 데친 케일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믹서기에 생으로 갈아서 억지로 마시던 그 한 잔의 녹즙보다 이렇게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쌈으로 드시는 한 접시의 케일이 콩팥에게는 100배, 1000배 더 안전하고 훌륭한 보약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지만 사실 진짜 명의는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2분 데치기 방법 하나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콩팥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을 일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콩팥을 살리는 식재료 손질법과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수백 가지의 의학적 꿀팁들을 제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뜨거운 물로 독소를 빼낸 케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효능을 극대화하여 콩팥을 철통같이 지켜줄 마지막 열쇠를 꽂을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데친 케일을 그냥 물이랑 갈아 드시거나 밋밋한 맛 때문에 다시 사과나 꿀을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드시 올려두셔야 할 케일의 진정한 단짝은 바로 냉장고 한 구석에 있는 새콤한 레몬이나 사과 식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결석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한 철저한 의학적 전략입니다. 레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은 콩팥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천연결석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케일을 먹었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소량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돌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구연산이 옥살산보다 먼저 칼슘과 결합하여 돌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 봉쇄해 줍니다. 마치 콩팥 안에 보호막을 씌워 돌멩이가 뭉치지 못하고 소변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케일에는 늙은 콩팥에 활력을 주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때 식초나 레몬의 산 성분이 들어가면 장에서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어 케일의 영양분을 뼈와 혈액으로 구석구석 배달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데친 케일을 갈아 마실 때 반드시 티스푼으로 식초 한 숟가락 또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콩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자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특급 처방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진짜 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모든 재료와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매일 아침 직접 실천하고 있는 케일 주스 섭취의 절대 원칙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써드리는 엄격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각인시키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척과 손질입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케일은 잎이 뒷면에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억센 줄기 부분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잘라내고 부드러운 잎이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이분 데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면 케일을 넣고 정확히 120초를 세워 주십시오. 이 과정은 케일 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빼내는 의식과도 같으니 절대 건너뛰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데친 케일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황금 배합입니다. 믹서기에 물기를 짠 케일 한 줌을 넣고 여기에 깨끗한 생수 한 컵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냉장고에서 꺼낸 식초 한 숟가락이나 레몬즙을 잊지 말고 넣어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감미료도 넣지 마십시오. 맛이 없다고 설탕을 넣거나 꿀을 넣거나 혹은 요구르트를 넣는 순간 이 주스는 콩팥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망치는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쌉싸름한 케일 본연의 맛과 상큼한 레몬의 향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사랑하는 어른의 입맛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섭취량의 제한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물처럼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드셔야 할 케일 주스의 양은 딱 종이컵 한 잔 분량인 150ml입니다. 케일은 약성이 강한 채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데쳐서 독소를 뺐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늙은 콩팥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딱 한 잔만 드십시오. 그 한 잔에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즉시 섭취입니다. 귀찮다고 한꺼번에 많이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갈아놓은 주스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어 영양소가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일 아침 신선하게 갈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채소 한 송이를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콩팥은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칼륨 폭탄이 들어오고 옥살산 돌덩이가 박혀도 아프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능을 멈추고 쓰러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흘렸던 눈물은 바로 그 침묵 뒤에 찾아온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때 내가 생으로 갈아 마시지 않고 데쳐서 먹었더라면 하는 그 안타까운 탄식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분의 기다림과 식초 한 숟가락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닌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원비를 걱정하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건강하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피가 맑고 피가 맑아야 온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병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굳은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담아 댓글창에 익혀먹기라고 딱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4글자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존엄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숭고한 약속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